다 예비 고1 09년생들이 보고 있겠죠. 오늘은 고등학교에 관한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는 고1 반장으로 제가 1년 동안 지낸 그런 일들도 말씀드리면서 정보들을 한번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충 아이패드에 다 적어놨기 때문에 한번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거는 중학교랑 고등학교 차이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일 큰 차이점은 야자랑 매점이 있다는 건데, 야자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일단 학기 초에 야자도 이제 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 사람만 할 수 있게 선택을 해서 하는 거라서 굳이 안 해도 돼요. 자유입니다. 그리고 매점도 있는데 매점이 진짜 저희는 매점이 큰 건 아닌데 그래도 매점에 있을 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주변 학교에서 제일 맛있는 것도 많고 그래요. 매점이 없는 학교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대부분은 매점이 있고, 그리고 어떤 매점은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계속 매점이 있어서 매점에 거의 산단 말이에요. 아침에도 가고 급식 먹기 전에도 하고 급식 먹고도 가고 쉬는 시간에도 가고, 이건 비밀이긴 한데 수업 시간에 몰래 갈 때도 있어요. 일단은 매점에 진짜 많이 가고, 그리고 거기에 가면 애들도 완전 많아서 거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매점은 맛있는 것도 많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그래서 좋아요. 앞에 무슨 먹을 수 있는 테이블도 있어서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일단 기본 3kg는 무조건 쪘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애들이 지금 방학 동안, 또 저희는 방학 동안 남녀공학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에. 그냥 저는 살 더 쪄버렸어요. 다이어트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리고 수업 시간은 45분에서 50분으로 바뀌었어요. 5분 차이가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길어요. 수업하다 보면 빨리 적응이 돼서 처음에는 5분 차이가 좀 많이 긴데 그래도 금방 적응합니다. 그 다음 분위기는 솔직히 중학교랑 큰 차이 없이 비슷해서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공부하는 애들은 밤새서 공부하고 밥도 안 먹고 공부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또 막 공부하고, 근데 노는 애들은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놀고 그냥 똑같아요. 근데 중학교 때보다는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더 공부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그리고 좀 자습 시간이나 이런 공부하는 시간이 따로 이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분위기는 조금 더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성적은 중학교 때 자기가 공부를 잘해서 뭐 100점, 90점 맞았다 해도 고등학교 와가지고 70점 맞는 애들도 있고 80점 맞는 애들도 있고 완전 확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미리 지금 겨울방학에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고 vs 남녀공학입니다. 일단은 전 여고란 말이에요. 여고는 진짜 편하고 잘 보일 사람도 없고 남자도 없고 그래서 진짜 완전 편하고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양치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전 머리를 학교에서 감았어요. 그런 애들도 많아요. 그리고 옷도 좀 이상하게 입고 와요 애들이. 그리고 겨울에는 조금 봐준단 말이에요 사복을. 근데 완전 봐주는 건 아니고 그냥 살짝 봐줘요, 살짝. 그래가지고 애들이 희한하게 옷을 입고 와요. 막 엄마 거 입고 오고 아빠 거 입고 오고 좀 그런 희한하게 입는 무슨 대회 같은 느낌, 좀 이상하게 입어요. 그래서 애들 옷 보는 재미도 좀 있답니다. 그리고 여고는 내신 등급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많이 어렵거든요. 1등급 3명이고 2등급 5명? 이렇게 있어요.
맞겠지? 아니 뭐 맞을 거예요. 그러고 학생 수가 없다 보니까 등급수 받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학생 수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남녀공학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너무 재밌어요. 좀 편해서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는 1학기 때부터 반기 튼 사이예요, 진짜. 그리고 남녀공학은 요거보다는 등급 받기가 진짜 쉽긴 해요. 근데 그래도 공부 안 하면 당연히 어렵죠. 근데 요거보다 쉽다는 거지, 뭐 그렇게 뭐 공부 안 해도 뭐 2, 3등급 받는다 이건 진짜 아니고 요거보다는 쉬워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체육대회가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남자애들 운동하고 여자애들 막 응원하고, 남녀공학 안에서도 연애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여고는 연애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고 오면 남녀공학보다 여고에서 소개를 더 많이 받아요. 왜냐면 다른 중학교 애들도 많이 오잖아요, 여고에. 그래가지고 여고에는 많은 중학교 애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진짜 좀 다른 학교 애들 서로 자기 중학교 애들 막 소개시켜주고 하다가 이게 돼요. 그리고 남녀공학 애들은 이미 걔네 학교에 막 남자 다 있으니까 소개 안 시켜주는데, 요거는 좀 불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에 애들 소개 거의 맨날 시켜줘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소개 받을 수 있어요, 진짜. 근데 저는 소개 받아서 잘 되는 경우는 솔직히 좀 드물긴 했는데, 뭐 잘 연락 이어가면 당연히 연애할 수 있습니다. 연애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연애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중학교 때보다 연애를 더 많이 해요, 고등학생들이. 그리고 공부랑 연애랑 둘 다 못 잡아서 깨지는 애들도 있고, 제 친구는 공부 잘하는데도 연애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게 있어요. 원래 중학교 때는 솔직히 연애할 때 공부하는 그런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공부랑 좀 많이 관련이 커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교복인데, 그때 교복사에 갔을 때 그분 직원분께서 저보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한 치수 작게 샀대요. 왜냐면 그래야 더 이쁘게 입을 수 있거든요, 교복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샀는데, 네, 한 치수 작게 잘 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살짝 여름 하복이나 그런 체육복은 한 치수 작게 사지 말고 그냥 딱 맞게 사세요. 조끼는 한 치수 작게 사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너무 금방금방 또 작아져가지고 그냥 딱 맞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크게 사는 거는 진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수선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애초에 단을 안 박아도 되는 이런 A형 치마라서 저희 학교 애들은 이제 등교하기 전에 다 막 이런 단 카톡 그런 방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 학교 애들끼리 있는 그 방에서 막 다 수선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무릎에서 조금 위, 뭐 여기가 무릎은 이쪽 정도? 그렇게 크게 줄이진 않았어요. 근데 좀 많이 줄인 애들이 또 많이 줄이고, 근데 막 그렇게 심하게 줄이는 거 아니면 그렇게 저희 학교는 별로 잡진 않았어요. 근데 좀 심하게 줄이는 건 비추천. 그리고 친구 사귀는 방법을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이름만 알고 인스타 마팔이고 이런 친구들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뭔가 진짜 친한 애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같은 중학교이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은 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사이였어가지고 이제 같이 갔는데, 저희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고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조용했어요. 진짜 너무 숨 막힐 정도로 조용했는데, 그래가지고 살짝 저는 처음에 컨셉은 좀 청순 그런 느낌? 착하고 막 잘 웃고 청순 이런 컨셉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정적이고 저는 조용한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그리고 애들끼리 너무 어색한 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런 학교에 또 또라이는 한 명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아니 한 2일차부터 복도를 좀 활보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는 애들이다 싶으면 이렇게 모아가지고 틱톡 찍고 이거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막 찍었어요. 막 거의 한 1일 3틱톡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는 학교 애들이 막 쟤네는 벌써 저렇게 재밌게 논다, 저렇게 벌써 다 친해졌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들었어요. 다른 학교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틱톡 찍으세요. 틱톡 광고는 아닌데요. 틱톡 찍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틱톡 찍는 게 틱톡 너무 많이 말했네요. 그 다음에 막 스토리에 학기 초에 친해질 땡땡 해서 친해질 하트 이런 거 올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막 올리고 친구 하는 것도 하트 누르고 해서 DM도 많이 오고 DM 많이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솔직히 DM으로 친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다른 애들도 그렇게 말해줬는데 DM보다는 그냥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낫고 DM은 더 어색해져요. 이게 막 DM으로 막 안녕 친해지자 하고 막 너 이뻐서 친해지고 싶어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더 어색해져요. DM은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좀 DM은 솔직히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 직접 가서 정면 돌파해야 돼요. 그 다음 반장. 제가 반장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히 저는 반장할 성격도 아니고 제가 반장했다고 하면 다 놀라요. 그런 반장 역할이랑 그렇게 잘 어울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좀 어색하잖아요. 새학기 초에 좀 친구도 사귀고 싶고 뭔가 반장을 한 번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날에 선생님이 예비 반장을 먼저 뽑아야 돼서 손들라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서 바로 제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장을 하고 싶으면 예비 반장을 꼭 해야 돼요. 솔직히 예비 반장을 해서 예비 반장 역할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친구들도 얘 반장하면 괜찮겠다 해서 반장을 뽑아주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도 딱 한 번 반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예비 반장을 꼭 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비 반장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하고 싶으시면 꼭 예비 반장을 하고 하시고 공약은 솔직히 공약 조금 특별한 건 안 했거든요. 당연히 지킬 수 있는 걸로 해야 되고 저는 벌레 잡아준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벌레 있는 거 막 다 잡고 에프킬락 막 뿌리고 바퀴벌레가 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잡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국 선생님이 잡아주셨다. 저는 그 종이를 덮는 그런 노력은 했어요. 어쨌든 좀 그런 특이한 건가 이게? 몰라요. 일단 그런 공약을 좀 하시고 막 반 분위기를 재밌게 만들겠다. 뭐 요런 공약 있잖아요. 요런 공약은 솔직히 좀 뻔해요. 그리고 좀 애들이 혹할 만한 그런 거를 찾아줘야 돼요. 아시겠죠? 반장을 하면 장점이 너무 많은데 일단은 세특이 너무 잘 적혀요. 반장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일단 너무 좋게 봐주시고 일 못하면 선생님이 더 안 좋게 보시기 때문에 일단 반장은 좀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한다. 저는 좀 잘한 것 같은데 그치 얘들아? 그리고 동아리는 일단은 동아리도 5월쯤에 했던 것 같은데 많은 선배분들이 와가지고 자기 동아리 홍보를 해요. 막 여기는 과학 동아리 이렇게 하는데 막 저희 밤 복도에 막 줄 서가지고 한 명씩 막 들어와가지고 소개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재밌게 소개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좀 재밌게 봤는데 일단은 동아리는 자기 진로에 맞게 당연히 해야 돼.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야 자기 세특이 잘 적힐지를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저희 학교에 인스타 계정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저는 동아리를 미리 볼 수가 있었어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대충 어떤 게 있는지를 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학교 계정이 있으면 그 계정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간호 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서 3개가 있었거든요. 그쪽 동아리가. 근데 거기서 제일 좋은 동아리가 한 개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자로 동아리를 신청하는 건데 좀 지원 동기나 계기 이런 거를 좀 더 길게 적으면 뽑힐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면 제 친구들은 뭐 한 줄, 2줄 적었는데 제가 전 한 6, 7줄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뽑혔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적어보세요. 근데 경쟁자가 별로 없는 동아리도 많기 때문에
그런 동아리는 그냥 뭐 신청한다 이렇게만 말해, 그냥 학번 번호만 적어도 바로 뽑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아보고, 저는 솔직히 옛날에는 간호 쪽이었는데 지금은 간호 쪽이 아니거든요. 2학년 때 또 바꿔야 돼가지고 후회되긴 하는데 여러분들도 후회 안 되게 잘 하세요. 그 다음에 진로. 일단은 저도 꿈이 1년 동안 4번이나 바뀌었거든요. 저는 진짜 진로가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거의 맨날 바뀌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진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제 친구들은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진로를 못 정한다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진로가 있으면 세특에서 그러니까 더 유리하게 적힐 수가 있죠. 왜냐면 저는 맨날 바뀌었으니까 그 진로가 바뀐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로 딱 그렇게 되면 더 연관성 있게 잘 적힐 수 있단 말이에요. 유리하다는 거지 1학년이기 때문에 굳이 딱 이렇게 안 정하셔도 돼요. 2학년 때 안 정하면 조금 큰일이긴 하지만 1학년 때는 괜찮아요. 그리고 1학년 때 진로 정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단 말이에요.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적성 검사 막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1학년에는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되도록이면 지금 겨울 방학 동안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어느 대학, 어느 과에 가고 싶은지는 대충 정해주시면 더 유리해요. 뭐 문이과 정도만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문과는 대부분 독서 동아리가 조금 괜찮을 것 같고, 이과는 과학 동아리가 괜찮을 것 같아요. 꿈이 없다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안전빵인 것 같습니다. 선택 과목은 고1 말쯤에 이제 자기가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아요. 그래도 이제 선택 과목 선택하기 전에 좀 많이 알아보고, 왜냐면 한 번 하고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주일인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안 바꾸면 이제 평생 못 바꿔요. 자기랑 완전 똑같은 과목을 고른 친구가 있어야 바꿀 수 있는데 그거 아니면 못 바꾼단 말이에요. 솔직히 저도 선택 과목 좀 바꾸고 싶어요. 거의 다 뒤집어 버리고 싶은데 너무 후회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친구 따라 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야 진로에 맞게 하셔야 해요. 규정. 학교 규정은 솔직히 학교별로 다 달라요. 근데 저희 학교는 진짜 빡셌어요. 학기 초에 다른 학교는 막 염색도 해도 되고 옷도 안 잡고 화장도 해도 되고 그랬는데 저희 학교는 진짜 빡셌거든요. 여고가 좀 빡셌던 것 같아요. 다른 여고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두 학교가 좀 빡셌는데, 저희 학교는 톤업 선크림도 안 되고 색깔이 있으면 일단 안 돼요. 그리고 염색은 당연히 안 되고 사복도 안 되고 크록스나 그런 것도 안 되고 무조건 운동화만 되고 렌즈도 안 되고 다 그냥 거의 안 돼요. 진짜 거의 안 되고 그랬는데 학기 초에만 조금 빡셌던 것 같기도 하고, 점점 시간 지나다 보니까 2학기 때부터는 조금 덜 잡는 것 같기도 한데 잡긴 잡아요. 그래도 고등학교에는 벌점제가 있잖아요. 상벌점제. 그래서 벌점이 많이 쌓이면, 저희 학교는 10점이 넘으면 학교에 남아서 청소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12점이었어가지고 학교 남아서 청소하고 그랬어요. 한 7명, 6명 됐나? 다 같이 낙엽 쓸고 했어요. 제 친구는 별점이 45점인가? 50 몇 점인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얘가 1학년 대표로 제일 많았어가지고 저희 학교에는 재판이 있어요. 그냥 학생회에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제 친구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막 벌점을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했었는데, 제 친구가 저를 데리고 간다고 해서 원래는 안 될 거예요. 그 친구가
벌 좀 봐서 재판 간다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면 안 되냐고 이렇게 쫄라가지고 저도 갔는데 저는 그냥 구경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저보고 이 친구 벌을 얼마나 내릴 거냐요. 그래가지고 제가 형량을 좀 많이 높여가지고 솔직히 원래는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 친구는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아. 그래가지고 제가 형량을 아예 높여버렸죠. 그래서 청소 한 두세 번 하면 될 거를 한 네 번인가? 세 번, 아니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청소하게 했어요. 잘했죠? 이렇게 해야 다시는 안 합니다. 학바하예요, 학바하. 학바 먹고 싶다. 친구 관계는 솔직히 중학교에서 더 큰 버전이잖아요. 고등학교가. 그래서 친구 관계가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무슨 일이 나도 그것보다 조금 더 스킬이 크게 나요. 고등학교에서는. 근데 그래가지고 솔직히 여고잖아요. 여고에서는 친구 관계로 문제될 거는 남자 문제밖에 없어요. 남자애로 싸우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건 없고 네 그냥 남자 관계 아니면 원만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막 무서운 친구 무서운 선배 막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완전 아무도 안 무섭고 다 착한 친구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필수템은 제가 뭐 했을지 고민해보다가 이 아이패드가 좀 필수템? 노트북으로 쓰는 친구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노트북은 맨날 들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은 집에서만 쓰고 아이패드만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학교에서 주는 패드가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 없으시다고 해서 막 꼭 굳이 사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학교 거 쓰다가 혹시 뭐 잘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거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하나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패드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아이패드가 비싼 건 진짜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좀 돈이 없었어가지고 저는 진짜 이거 몇 세대지? 기억이 안 난다. 여기 이 세대 건데요. 이게 친구들도 제일 많이 쓰긴 하는데 PPT 발표를 할 때 그 연결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세대는 요게 연결하는 게 안 맞아가지고 맨날 친구 거 빌렸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 세대 조만간 What's in my bag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공부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정시, 수시. 나는 솔직히 지금 1학년 때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긴 하지만 많은 친구들은 다 정시로 합니다. 내신을 일단은 잘 해놔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대부분 다 정시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성적에 반영되진 않아요. 그래도 모의고사는 살짝 수능 연습? 그냥 시험 연습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특히 국어 모의고사는 지문 읽는 연습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어 모의고사는 푸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 친구들은 다 자긴 해요. 모의고사. 딱 옆에 보면 다 엎드려 있어요. 근데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은 또 모의고사 이렇게 열심히 쳐가지고 또 그걸로 등급 매기고 이렇게 하고 저는 제가 학원 다니는 과목들만 쳐요.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도 가끔 또 물어보시는 쌤들이 계시기 때문에 학원 다니는 모의고사는 좀 치는데 솔직히 모의고사는 큰 부담은 안 가지셔도 돼요. 그 모의고사로 막 성적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아니고 3월 모의고사 있잖아요. 맨 처음에 들어가서 치는 그 모의고사. 그 모의고사는 솔직히 잘 칠 필요가 없긴 해요. 왜냐면 중학교 때 나왔던 게 나왔던 것 같은데? 안 배웠던 게 나왔나? 어쨌든 그 3월 모의고사는 진짜 완전 필요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 푸는 연습하면 좋고 그리고 3월 모의고사
다칠 때 또 바로 엎드려 자면 솔직히 선생님들이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풀어보세요. 그리고 좀 눈치 보다가 좀 자는 거 싶으면 좀 그때 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전 바로 자긴 했어요. 네, 그 다음 수행평가. 원래는 중학교 때는 좀 다 떠먹여주는 느낌?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 일단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자료 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 프린트를 해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일단은 조사를 해서 종이에다가 적어서 그것만 볼 수 있게 다른 인터넷 다 못 보고 그것만 볼 수 있게 하는 쌤들도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는 조금 더 힘들긴 하지만 준비만 잘하면 별로 힘들진 않아요. 수행평가 비중이 높아서 성적이 낮아도 수행평가로 조금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거는 조금 중위권 학생들? 뭔가 상위권 학생들은 어차피 성적도 높기 때문에 수행평가도 당연히 잘 볼 거란 말이죠. 저는 좀 중간이라고 해도 되나? 뭐 중간인데 거기서 수행평가를 잘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도 잘해야 해요. 네, 이렇게 고등학교 Q&A를 끝낼게요. 그리고 더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